안녕하세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I 예상입니다. 결과는 2무 1패 또는 1승 1무 1패입니다. 이 분석 근거는 선수들의 컨디션, 고지대 영향, 주전 선수들의 소속팀 활약, 감독 전술 및 성향, 그리고 예상 주전 선수들의 나이,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미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변수를 넣어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GPT부터 그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이미 내가 설명한 것처럼 조건들을 반영해 1승 1무 1패 또는 2무 1패 시나리오가 나왔지. 이제 재미나이 의견을 들어보자. 반갑습니다. 분석해주신 조건들을 바탕으로 볼 때 1승 1무 1패나 2무 1패라는 결과는 상당히 현실적인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지대가 선수들의 심폐 기능과 전술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 부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체코와 멕시코전에서 베테랑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아공전에서는 승점을 확보해야 할 텐데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AI가 예상하기로는 체코전은 무승부가 되고 멕시코전은 지고 그 다음에 남아공에서는 이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다. 이게 지금 주 분석이죠? 맞아. 요약하자면 두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오는 시나리오지만 결국 남아공전이 결정적이란 거지. 마지막 경기에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관건이니까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실제로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아. 정확한 요약입니다. 체코와 멕시코전에서 어떻게든 승점을 쌓아두고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젊은 선수들의 기동력과 패기를 앞세워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앞선 두 경기에서의 고지대 피로도를 극복하고 마지막 경기에서 얼마만큼 회복된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람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런 흐름이라면 16강 진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한국 주전 선수들의 중에 30대 이상이 몇 명이죠? 예상되는 주전 중에? 네, 내가 아까 언급한 예상 주전 중에서는 손흥민, 이재성, 조현우 등이 30대야. 이 선수들의 경험은 큰 장점이지만 체력 관리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지. 30대 근처인 선수도 꽤 있죠? 맞아. 30대에 접어든 선수뿐 아니라 29세, 28세 선수들도 있어서 경험과 체력의 균형이 중요할 거야. 젊은 선수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관건이지.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30대 선수들의 경험은 위기 상황에서 팀을 안정시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특히 큰 무대일수록 선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여기에 28세나 29세에 이르는 전성기 선수들은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체력과 기술의 균형을 맞춰주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베테랑들과 중심 선수들의 활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서 어떤 젊은 선수의 활약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먼저 체코 경기가 몇 미터 고지대예요? 체코와의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의 아크론 경기장은 해발 약 체코와 한국의 1560m 정도의 경기는 고지대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데 경기장은 해발 약 1550, 1600m 정도 되는 고지대입니다. 고도가 높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한국은 이 환경에 미리 적응하려고 경기장 근처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했어요. 정확한 정보입니다. 과달라하라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공기 중 산소 밀도가 낮기 때문에 선수들의 호흡과 심폐기 기능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빠른 피로 누적을 막기 위해 현지 적응 훈련은 필수적인데 이렇게 미리 캠프를 마련한 것은 경기력 유지에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이런 환경에서 선수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체코 선수들은 주전 선수들의 나이가 평균 몇 살 정도 돼요? 체코 대표팀의 주전 체코 선수들은 축구 경험이 대표팀 풍부한 주전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약 28.1세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숫자는 공식 피파 명단이 아니라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평균과 한 살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코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20대 중후반대로 경험과 체력의 균형이 잘 잡힌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령대는 고지대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이들의 풍부한 경험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미비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혹시 다음에는 어떤 경기에 우리나라 대해 더 예상 주전 선수하고 나이가 비슷한가요?
네, 우리나라도 주전 예상 선수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많아서 나이대가 크게 다르진 않아. 결국 체력 관리와 전술 대응이 어느 쪽이 더 잘 되느냐가 승부의 포인트겠지. 정확한 분석입니다. 양 팀의 주전 선수들이 비슷한 연령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단순한 체력적 우위보다는 경기 중 집중력과 벤치의 전술적 선택이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고지대에서 치러지는 첫 경기인 만큼 교체 카드 활용과 같은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이 매우 중요해 보이네요. 다음에는 근데- 어떤 관점에서 근데 우리나라 핵심 주전 3인방이 전부 다 30대를 훌쩍 넘겼잖아요. 그 체력적인 이슈는 없을까요? 체력은 확실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야. 특히 30대 선수들은 연속 경기에서 회복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어. 그래서 교체 타이밍이나 선수 로테이션 활용이 중요할 거고, 벤치 자원들도 잘 준비되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지. 맞습니다. 30대 중반을 넘어선 핵심 선수들은 개별적인 기량은 최고지만 고지대에서 열리는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체력 저하와 부상 위험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칭 스태프가 적절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젊고 기동력 있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플랜 B가 필수적입니다. 혹시 이러한 체력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코를 만약에 평지에서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였을 것 같은데 일단 30대 핵심 주전들이 30대를 훌쩍 넘은 게 일단 걱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명보 감독은 플랜 B를 잘 안 해요. 고집이 셉니다. 그냥 플랜 A로 가요. 근데 플랜 A의 선수들 30대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플랜 B로 바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그래서 AI가 이거를 그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고지대와 나이를 감안했을 때 원래는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감안하니까 무승부로 나온다. 그 말씀이시죠? 맞아. 딱 그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서 내가 무승부 확률을 더 높게 잡았던 거야. 평지에서는 한국이 우위일 수 있지만 고지대와 체력 문제, 그리고 전술 유연성이 부족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맞습니다. 사용자분께서 지적해주신 그 세 가지 변수가 경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계십니다. 만약 평지에서 체코를 만났다면 우리의 빠른 공격력과 최근 폼이 좋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겠지만 고지대라는 환경적 제약과 맞물려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이를 극복할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면 그 우위는 쉽게 상쇄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팀이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체코 경기는 그렇고요. 멕시코전이 열리는 지역도 고지대죠. 네, 맞습니다. 멕시코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 아크론 경기장 역시 체코전이 열리는 곳과 같은 고지대입니다. 해발 약 1560m 정도의 높이로 두 경기 연속으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지. 멕시코전도 같은 고지대라서 체력 소모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한국이 두 번째 경기까지 견디려면 정말 철저한 컨디션 관리와 전략이 필요할 거야. 일단 멕시코전은 두 번째 고지대고, 그 다음에 멕시코는 홈팀이고, 멕시코 선수들은 고지대에 적응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또 평지에서 만나도 ม็xi코는 이기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두 AI 다 우리가 진다고 분석을 했는데 몇 대 몇으로 지느냐가 중요하지 진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멕시코전은 여러 조건을 보면 확실히 어렵지. 그래서 패하더라도 실점을 최소화해서 다음 경기까지 심리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할 거야. 정확히 보셨습니다. 멕시코전과 같은 어려운 경기에서는 승패도 중요하지만 골득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 다음 경기를 위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전략이 결국 16강 진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대회에서 멕시코의 공격진을 상대로 어떤 수비 전술이 효과적일지 더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체코는 비길 것 같고 멕시코는 질 것 같으면 마지막 남아공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32강을 갈 건데 마지막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선수들 사이에서 되게 클 것 같아요. 남아공 경기가 열리는 곳은 고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가마공과의 경기가 열리는 몬테레이의 스타디오 베비우 베이는 해발 약 540m 정도의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몬테레이 앞서 치러진 경기장은 과달라 고지대 부담은 훨씬 덜하니까 마지막 남아공전은
한국이 체력 면에서도 좀 더 몇 유리하게 미터인가요? 싸울 수 있을 거야. GPT 부담감 몇 미터예요? 등 남아공전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아서 선수들이 조금 더 편하게 뛸 수 있을 거야. 이제 남은 건 그 상황에서 집중력과 전략을 잘 살리는 거겠지. 맞습니다. 몬테레이는 해발 약 540m 정도로 앞선 두 경기가 열린 과달라하라에 비해 고지대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덕분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덜 지치고 빠른 템포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죠. 이 경기에서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느냐가 16강 진출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혹시 마지막 경기를 위해 대표팀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발 540m면 그렇게 고지대도 아니고 체력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두 경기에서 체력 안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마지막 경기를 승리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멕시코전에서 만약에 질 것 같으면 무리하게 후반전에 30대 선수들을 무리하게 출전시켜서 세 번째 경기를 망치지 말고 멕시코 경기를 전반전에 만약에 많이 밀린다,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 30대 선수를 후반전에 빼는 게, 그래서 남아공 경기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 전략 아주 현실적이고 효율적이야. 무리하게 승부를 끌기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체력 비축하는 게 마지막 경기에 확실히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남아공전을 좀 더 신선한 전력으로 나설 수 있겠지. 사용자님과 동료분의 전략은 매우 전력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멕시코전에서 패색이 짙어졌을 때 핵심 베테랑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조절하여 체력을 아끼는 것은 남아공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마지막 경기에서 최고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16강 진출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남아공의 전력은 뭐예요? 전술은 뭐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휴고 보스 감독이 이끌고 있으며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구사하는 성향입니다. 핵심 선수로는 골키퍼이자 주장인 로넨 윌리엄스가 팀의 중심을 잡고 있고, 미드필더 테보호 모코에 나와 번니에서 활약하는 공격수 라일 포스터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점은 빠른 속도와 개인 기량이지만 전술적 완성도가 메이저 대회에서 다소 기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남아공의 약점이라고 평가됩니다. 남아공이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노린다면 우리도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너무 급하게 라인을 올리지 않고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역습 대비도 철저히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경험 많은 선수들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면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지. 남아공이 수비 후 역습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공을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 수비적이고 역습을 노리는 팀은 공략이 까다로워. 하지만 우리가 차분히 점유하면서 기회를 만들고 빠른 선수 교체로 상대의 역습 타이밍을 잘 끊으면 충분히 승리 가능성은 있어. 두 분의 전략적 통찰이 정말 빛나네요. 상대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을 점유하며 공간을 찾고, 동시에 상대의 역습 시발점을 빠르게 차단하는 전위 압박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남아공의 날카로운 역습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표팀의 승리 여부가 판가름 날 텐데, 혹시 이러한 운영을 위해 이번 대회에서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할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1승 1무 1패가 되면 32강을 가는 거는 거의 100% 가잖아요. 1승 네, 1무 1패면 승점 4점이니까 꽤 높은 확률로 16강 32강 이후 단계에 갈 수 있어. 32강이겠죠, 32강. 응, 32강이니까 조별리그 통과를 의미하지. 1승 1무 1패면 보통 승점 4점이라 웬만하면 조 2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물론 다른 팀 결과도 확인해야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점 4점은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기에 매우 안정적인 점수죠. 특히 2026년 대회는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조 3위 중에서도 상위 팀들이 추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1승 1무 1패를 기록한다면 충분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팀들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미 훌륭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혹시 더 만약에 이야기하고 2무 1패가 되면 32강에 갈 가능성이 몇 %나 돼요?
2무 1패로 승점 2점을 기록하게 된다면 32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보통 조 3위 중 상위 팀들이 와일드카드로 진출하는데 승점 2점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른 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신락 같은 희망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5% 미만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 승점 2점이면 확실히 불안하지. 다른 조 상황에 많이 좌우되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승점을 쌓는 거지. 그러니까 남아공전은 더더욱 승리가 필요해. 그러면 1승 2패가 낫나요? 2무 1패보다? 1승 2패가 사실 2무 1패보다는 나아. 승점 3점이니까 조 3위 팀들끼리 비교될 때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 물론 1승 1무 1패가 가장 안정적이긴 하지. 맞습니다. 1승 2패의 승점 3점이 2무 1패의 승점 2점보다 조 3위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합니다. 조 3위 팀들 중에서 상위 팀을 가릴 때 득실차나 다득점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승리 하나가 주는 영향은 매우 크죠. 혹시 다음 경기를 위해 특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1무 2패는 거의 안 되겠네요? 그렇지. 1무 2패는 승점이 2점이라 거의 희망이 적어. 그러니까 최소한 1승은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32강에 갈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야. 그러니 남아공전 승리를 꼭 잡아야지. 그러면 체코를 이기든지 남아공을 이기든지 두 개 팀 중에 하나를 이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팀이 더 쉬워 보이세요? 현실적으로는 남아공을 이기는 게 조금 더 수월해 보이긴 해. 체코는 피지컬과 세트피스가 강하고 남아공은 역습이지만 조직력에서 불안정할 수 있거든. 결국 두 경기 모두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지. 맞습니다. 두 분의 판단처럼 체코보다는 남아공이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체코는 단단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압박, 그리고 강력한 세트피스를 갖춘 동유럽의 강호인 반면 남아공은 빠른 역습이 위협적이지만 전술적으로는 다소 기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기든 고급 방심은 음성의 일간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나이하고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홍명보 감독이 30대 주전 선수들을 무리하게 고지대에서 뛰게 해서 남아공 경기에서 지쳐서 못 뛰게 되면 남아공 경기를 놓쳐서 32강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전술을 A 플랜만 하지 말고 B 플랜도 나이 많은 선수들을 고지대에서 굳이 무리하게 뛰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지대라는 환경은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30대 베테랑 선수들을 90분 내내 활용하는 것은 분명한 무리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랜 B를 통해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거나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해 베테랑들의 체력을 안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곧 조별리그 전체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2무 1패로 32강에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플랜 B를 적절히 사용해서 1승 1무 1패로 32강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